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소식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아직도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몇 개월 전부터 군대를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에 이동시키는 것을 보며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침공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전쟁이란 불행한 사태를 막아보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고위 관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스스로 단기간에 처리하는 승리를 청사진으로 그려서 자신의 두뇌에 입력하였고, 일주일 전 그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와 카카스 등 대도시에 미리 입력시킨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250여 발의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수상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를 시작하며 G7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레yen 대통령이 반응하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동참하였습니다. Более 2000 километров общей границы. Вдоль нее сегодня стоят ваши войска, почти 200 тысяч солдат, тысячи боевых машин. Ваше руководство одобрило их шаг вперед на территорию другой страны. И этот шаг может стать началом большой войны на европе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Мы точно знаем, нам не нужна война, не холодная, не горячая, не гибридная. Но если на нас будут наступать войска, если у нас попытаются отнять нашу страну, нашу свободу, наши жизни, жизни наших детей,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ся. Не наступать, защищаться. Наступая, вы будете видеть наши лица, не наши спины, наши лица. 20만 대군과 수백 대의 탱크가 국경을 에워싸고 있으면서도 미사일만 성과를 내고 있고 탱크나 보병은 진격을 못하는 상황이 며칠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결사적이었고 때마침 도착한 독일의 최신형 대전차 로켓포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러시아 탱크들이 제대로 진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Пацики работают по танкам, блядь, ебать. Гори, Россия, суки! 일부 러시아 보병들은 국경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으로는 4,500여 명이라고 발표했으나 모스크바 정부는 이에 대해 반론이 없습니다. 10여 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가 파괴되었고 수십 명의 탱크 부대원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에게 마이크를 대고 묻습니다. 길거리에 꿇어앉은 러시아 포로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훈련을 한다고 해서 국경 지역에 왔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진격 명령이 나서 우리가 속은 걸 알았다. 주민들은 시민군으로 등록하면서 개인 화기들을 집에 보유하는 게리라군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군에 지급된 무기가 15만 정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코미디언에서 코미디언에서 일약
투표자의 70% 득표를 하며 대통령이 된 젤란스키는 군용 라운드 네크 티셔츠만 입고 벙커 안에서 서방 지도자들과 교신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엔 러시아의 압력으로 그동안 못해오던 EU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신청서에 사인을 하였고, 같은 시각 유럽 의회에서는 레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7개국 대표 의원들은 젤란스키 대통령의 가입 신청의 변을 화상으로 듣고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가끔은 못난 짓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드라마 속의 대통령이 국방색 티셔츠를 입고 덥수룩한 수염과 어쩌면 아침 세수도 못했을 법한 얼굴로 행한 화상 연설을 들은 유럽 의회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진 의원들의 찬성 연설은 러시아 푸틴의 악행을 성토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바야흐로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아닌 유럽 연합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일본, 미국까지 주도적으로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이미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게 된 것이니 스스로 화를 부른 격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나쁜 독재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이념, 공산주의와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제도 전체주의는 독재자를 탄생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반공사상이 추철한 미국의 보수주의자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된 후 스탈린에 의해 정복되고 억압받던 동유럽 위성국가들이 민족별로 독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들이 체험하고 느껴온 것은 자유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 자유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시민 각자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와 정비례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셋째, 독재자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진보라는 이론적 칼로 갈아쓰면서 실존하는 전체주의자들과 연관을 맺고 사회를 뒤집어 엎은 후 자신의 권력 속에 가두려 두려는 독버섯 같은 인간들이 오늘도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면서 살아온 과거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주의자라고 통칭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바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가려내는 일은 옥석을 가리는 것만큼 분명한 것인데도 많은 유권자들이 눈앞에 보이지는 작은 이익과 연고에 속아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거를 부정하며 사회를 어둡게 만들 사람을 알고도 선출합니다. 부패하고 어지러운 사회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방송국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리무진 대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국가 재건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는 코미디를 제작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샀겠습니까? Це не фейк, і я дуже серйозно відношусь до нашої країни, до життя кожної людини.
И вот здесь, понимаешь? Теперь, они заставляют детей будки ваши строить. Знаешь, почему у нас жизнь собачья? Да потому что мы свой выбор с тобой начинаем в будках. Понятно? А выбирать-то не из кого. Из двух пи***расов выбираем меньше. И так 25 лет подряд. Ты знаешь, что интересно? Да, при реш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ся специфика. 그리고 그 주인공은 진짜로 대통령이 되어 4천만 국민들의 소원이었던 유럽 연합 국가로 특별 가입시키는 쾌거를 이루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동맹이 되는 전쟁을 러시아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